네, 안녕하세요. 광교 올바른 안과의 원장 이마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녹내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녹내장은 그 정의를 살펴보면 안압이 오르거나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시신경의 특징적인 변화와 그로 인해서 시야장애가 초래되는 진행성 질환으로서 시야장애라는 결과물이 나타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병은 안구에 있어서 시신경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녹내장은 수술을 받으면 회복되는 백내장과 달리 한번 병이 진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질환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흔한 실명의 원인이고, 시력 소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되는 질환입니다. 녹내장성 시신경변증은 녹내장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인데요.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어서 생기는 질환으로서 시신경 손상을 유발하는 인자로서는 상대적으로, 즉 시신경이 버틸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한 압력을 주는 높은 안압, 그리고 시신경 자체에 피가 통하지 않는 혈액순환 장애, 그리고 시신경 전체의 손상이라든가 염증, 시신경 병증이라는 손상 등이 시신경 병증을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서 녹내장으로 인한 시야 결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신경의 변화는 주로 시신경 안에서도 사상판이라는 곳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시신경의 사상판은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경우에 그 변화가 그쪽에 집중되게 되고, 사상판이 정상 위치에 있다가 눈 뒤쪽으로 밀리면서 시신경 조직이 뒤틀리고 조직의 손상이 가해지면서 녹내장성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압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시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또한 의사가 유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서 녹내장 치료의 초점을 안압으로 삼게 되는데요. 약물 치료 또는 수술로 조절하게 됩니다. 과거는 정상 안압 기준을 10에서 21 사이로 잡아서 그거 아니면 정상이고 안심해도 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안압의 기준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요. 어떤 개인에 있어서 시신경에 손상을 주지 않는 안압을 정상 안압이라고 포함하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안압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손상이 오는 정상안압 녹내장 환자가 거의 7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안압에 그렇게 초점을 주기보다는 나의 녹내장이 있을 경우에 나의 기존의 안압보다 안압을 더 낮춰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구가 있으면 안구 자체에 눈을 팽팽하게 하는 압력이 가해지면 가장 취약한 부분인 시신경 쪽에 압력이 가해지고 시신경에 위치한 사상판이 뒤로 밀리게 되기 때문에 안압의 조절이 중요하게 됩니다. 녹내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력도 중요하고요. 안압을 측정해야 되고, 전방각경이라고 해서 눈 안에서 눈 안을 채우는 물이 빠져나가는 전방각을 들여다보는 전방각경 검사를 통해서 녹내장이 어떤 종류인지 치료가 가능한지를 구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신경 형태나 시신경 섬유층을 안저 촬영 또는 의사가 직접 육안으로 아니면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서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녹내장의 진단의 기본 검사는 그래서 그 외에 시야 검사와 OCT 검사라고 해서 최종적인 검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녹내장 앞의 검사와 달리 녹내장을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시야 검사를 통해서 시야 손상을 확인하고 OCT 검사를 통해서 OCT로 인한 시신경 손상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진단이 된 녹내장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느냐? 현재까지로는 안압을 낮추는 것만이 유일하게 입증된 치료 방법입니다. 안압을 낮춰야 되는데요. 절대적인 안압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압은 정상이지만 녹내장 손상이 생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안압도 더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안압까지 안압을 떨어뜨리고 진행이 없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약물 치료를, 그런 안압을 낮추기 위한 약물 치료를 시행함에 있어서 약물 치료는 약물을 통해서 눈 안에 있는 물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고
물이 밖으로 잘 빠져나가게 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약물로도 안압이 떨어지지 않으면 레이저 치료를 고려하게 되고, 레이저 자체도 역시 안압을 낮추기 위한 겁니다. 레이저로도 안압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수술적 치료입니다. 안압을 낮추기 위한 약물은 매우 다양합니다. 기전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같은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회사에서 조금씩 다른 약효를 가지는 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 나이, 부작용의 과거력, 그 다음에 전신질환 등을 고려해 전문의가 판단하여서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약물을 환자분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녹내장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녹내장 치료는 환자분 본인이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가 약을 넣고 좋아지는 걸 못 느끼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앞으로 눈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올바른 투약 방법은 눈꺼풀 아래쪽을 살짝 당겨준 다음에 약재가 눈에 닿지 않도록 하는 위치에서 약을 한 방울 이상도 필요 없습니다. 눈에 정확하게 한 방울만 들어가면 충분하고요. 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고요. 눈꺼풀에 닿지 않도록 하여서 약병의 오염을 방지해야 되고, 일회용 약재, 이 단일 용기에 포함된 일회용 약재는 뭐 눈에 닿아도 크게 오염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그로 인한 눈 손상이 생길 수 있기, 찔리게 되면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 약재는 눈에만 효과를 발휘해야지 전신적으로 들어가서는 오히려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안약을 사용한 다음에는 그 약재가 코 눈물관을 통해서 코 뒤로 해서 목으로 넘어가서 전신의 효과를 부작용을 나타내는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안약을 사용한 다음에는 코와 눈이 만나는 부위의 안쪽 피부를 3에서 5분간 지그시 눌러주어서 전신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수술은 모두 원리가 같습니다. 눈 안쪽에 물이 많기 때문에 안압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눈 안쪽의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장치를 눈 안에 삽입하게 되거나 길을 열어주거나 구멍을 뚫어주거나 다 눈 안의 물을 밖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수술은 이 아래 그린 것 같은 수술인데요. 섬유주 절제술을 시행하는데 과거의 통상적인 섬유주 절제술보다는 조금 더 부작용을 줄이고 수술 후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익스프레스라는 방수용출 장치를 삽입하는 섬유주 절제술을 통해서 눈 안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수술이 있고, 저런 섬유주 절제술을 시행하기 어렵거나 섬유주 절제술에서 실패했거나 이런 합병증이 많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작용이 적은 수술 방법인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흔히 아메드 밸브라는 것을 가장 많이 삽입하게 되는데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최근에 미세절개 녹내장 수술이라는 것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술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수술 시간을 단축하고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안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젠 삽입술이나 아이스텐트 삽입술이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에 시행하던 녹내장 수술에 비해서 수술 시간이 짧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안압이 떨어지는 효과는 조금 부족하다는 보고도 있지만 환자군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해서 시행한다면 오히려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환자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입니다. 정리하자면 녹내장 치료의 3요소는 정기 검진을 통해서 녹내장 전문의에게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진단된 이전에 손상은 되돌릴 길이 없기 때문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진단이 되었으면 지속적이고 정확하게 약물 치료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다시 나빠지는 게 녹내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행이 생기지 않는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올바른 안과 이마빈 원장이었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환자분들이 녹내장을 알고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